모스크의 미나렛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구성진 아잔이 울려 퍼졌다. 한 곳이 아니라 수십 곳이다. 아잔 소리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지금 무슬림의 땅,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에 와 있습니다. 라고. 아야소피아 박물관과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가 잘 보이는 옥상 카페에 앉아 각설탕 2개를 차이잔에 넣고 작은 찻스푼으로 젓는다. 딸랑딸랑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린다. 부러진 사탕은 사르르 녹아내렸다. 아, 내가 이스탄불에 와 앉아있구나. 앙카라에서의 하룻밤을 보내고 아마 8시 30분쯤에 호텔을 출발해서 이스탄불로 갈 것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는 길도 굉장히 멀습니다. 거리는 한 450km 되는데요. 그래서 앙카라에서 이스탄불 가는데 5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탄불 도착했을 때 우리가 주요 갈 여행지 목적지를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스탄불에 이틀 있을 때는 가볍게 주변에 돌아봤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스탄불을 우리가 이스탄불의 여행지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안 가본 것 중에 여러분들이 소개 안 된 것 중에 꼭 가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이 갈라타탑입니다. 구도시 쪽에 있는 이 갈라타탑, 특히 야경, 밤에 해가 한 이때쯤에는 6시쯤에 해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야경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 갈라타탑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타 다리를 건너면서 고등어를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슈르 차르시 있죠? 이집션 바자르라고 그랬죠? 이집션 바자르 앞에 있는 에미뉴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르시텐 파샤 모스크, 다른 말로는 뉴 모스크라고 하거든요. 이 모스크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정 코스 중에 없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실레마이의 모스크입니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모스크고요. 말 그대로 실레마이의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실레마이의 모스크입니다. 이 주변에 이스탄불 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 실레마이의 모스크는 저도 한번 그동안에 여러 번의 이스탄불 방문 중에서도 실레마이를 직접 가본 적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도심의 핵심이죠. 코토파크 광전, 아야소피아,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전부 돌아와서 가보려고 소개하지 않았던 곳인데요. 이런 곳들 꼭 저기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란의 공원, 이 토파크 궁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란의 공원, 옛날에는 술탄의 공원이죠. 예. 이 토카프 궁전에 딸려있던 공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이진 않지만은 샤르케지 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지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아야소피아는 비잔틴 제국 시대 당연히 성당이었겠죠. 크리스트 성당이었었고, 오스만 제국 시대는 오스만 제국 시대 내내 이제 모스크로 이용이 됐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립이 되면서 다시 이제 박물관으로 개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박물관으로 오랜 세월 동안 튀르키예 공화국과 같이 했는데 작년에 다시 지금 이 아야소피아가 다시 자미로 다시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미라서요. 제가 갈 때는 박물관이었는데 박물관과 자미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그 전에 받았던 입장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교회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성당에 이 자미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무료가 되었는데 입장 시간이 제한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제는 아야소피아에서 예배가 있는 시간에는 입장을
비교도들, 이교도들은 입장을 불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번 시작되면은, 기도 알죠? 여러분들 한 5번 하는 그 기도 시간, 뭐 아침에 갈 일은 없었죠. 아침에 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6시 해질 무렵, 그리고 밤 자기 전이니까 그 시간대쯤에만 그 피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도 예배 시간은 한 20분 정도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야소피아 꼭 가보셔야겠죠? 아야소피아는 비잔틴 제국을 대표하는 동방 정교의 대성당입니다. 이 시대에 지어진 성당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걸작으로 꼽히었는데요. 이 아야소피아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330년에 콘스탄티노플 천도 후,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천도 후 비잔틴 제국의 중심에 만든 황제의 성당입니다. 아야소피아는 같은 자리에 3번에 지어서 건설이 되었는데요. 뭐 2번은 다 이제 화재나 지진으로 소실됐었겠죠. 그러다가 537년에 유스티아누스 1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아야소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성당이 1453년 오스만 제국의 그 술탄 마흐메드 2세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비잔틴족이 멸망되고, 그러면서 이 아야소피아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아야소피아에 있던 수많은 성화들이, 그러니까 모자이크 벽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크리스트교를 상징하는 많은 그런 그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벽화 같은 경우는 회더치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일부 구조도 변경시켜서 500년간 이슬람의 사원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이제 트리키 공화국이 건설이 되면서 박물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와가지고 작년에 다시 잠위로 다시 변경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보질 않았지만은 여기 보이는 이 벽화들이 전부 가려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쪽 그 왼쪽에 보면은 중앙 현관의 사이드에 이렇게 원의 사이드 옆에 보면은 천사들의 모습도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벽화가 천장에 있는 벽화인데요. 이것도 지금 가서 봐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가려져 있는지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술탄 아흐메트 1세 때 지어진 이슬람 사원인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오스만 제국 때 대표적인 건축가였던 미미르 시난이 설계를 했고, 그의 제자가 완성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1609년에 시작이 돼서 1610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쯤 된 거겠죠. 그러면은 아야소피아랑 한 1000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스크의 크기는 아야소피아를 능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크기는 덩치는 더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높이는 아야소피아보다 더 크지는 않다고 그래요. 네. 이 모스크 내부를 보면은 당시에 최고급 타일이었던 이즈니크산 핸드메이드 타일을 21,000장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빛이 주로 푸른 색깔을 띠기 때문에 이 술탄 아흐메트 그 모스크의 이름이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이 블루 모스크 애칭은 현재 오히려 그 정식 명칭보다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블루 모스크도 예배 시간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카프 궁전은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술탄 마흐메드 2세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요. 1460년에 시작돼서 1478년에 완공돼서요. 그 이후에 1856년 돌마바체 궁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오스만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궁전입니다. 토카프라는 말은 2개의 대포,
뭐 이런 뜻으로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보스포러스 해협을 향해서 서 있던 그 두 개의 대포의 이름을 따가지고 톱카프라고 지었다고 했는데요. 이 톱카프 궁전은 현재로 박물관으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궁전에 있었던 많은 화려한 그 유물들과 시설물들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시하는 전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궁전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뭐 제국의 문, 또 뭐 그리고 뭐 제1정원, 인사의 문, 제2정원 이런 그 문들과 정원들을 거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끝까지 들어가면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라보는 언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 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시는 카페, 보스포러스를 바라보며 마시는 카페가 또 톱카프 궁전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톱카프 궁전에서 규란의 공원 방향 출구로 내려오면은 바로 고각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톱카프 궁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 박물관을 들어가 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여기에는 정말로 수많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그 박물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고각 박물관은 크게 뭐 타일 박물관, 그 다음에 동양 고대사 박물관, 그 다음에 고각 박물관, 뭐 본관, 신관 이렇게 가지고 건물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유물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은 카데시 조약, 이 점토판입니다. 이 카데시 조약은 이제 히타이트 그 왕과 이집트 파라오 간에 맺은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카데시 조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은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네요, 제가. 자, 이스탄불은 굉장히 독특한 도시죠. 하나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두고 유럽과 아시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대륙이 나눠져 있는 도시는 뭐 세계에서 유일하겠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15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 아시아 지구는 일몰 때 이 건너편에 보이는 술탄 아흐메 지역의 모습, 구도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통 여기를 갑니다. 여기 산책하는 거리조차도 멋이 있고요. 앉아서 바라보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처녀의 탑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처녀의 탑 얘기 여러 가지 그 전설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비잔틴 시대에 감시탑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배들이 지나가는지 확인해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통행세를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건물인데요. 지금은 여기에 2층에 전망대 카페가 생겼고요. 1층에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로 여기를 오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직접 눈으로 그냥 밖에서 보기만 했죠. 자, 탁신 광장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이 탁신 광장은 구도시에서 가장 그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탁신 광장하고 이스티클랄 거리를 우리가 명소로 지금 꼽았습니다. 이 탁신 광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선을 그리는 요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스틸클랄 거리인데요. 이스틸클랄 거리에는 트램이 다닙니다. 아주 오래된 그 빨간색 트램, 우리가 이 연습 시작할 때 보였던 빨간색의 트램 보시죠? 그 트램이 운행하는 곳인데요. 이 트램 운행하는 끝에 오면은 그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또 갈라타 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타 타워와 탁신 강도 사이에 있는 거리가 이스티클랄 거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 상점들과 음식점들과 선물 가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탁신광장은 전쟁의 영웅들을 조각해낸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공화국을 건설한 아타트르크뿐만 아니라 공화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상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전쟁의 영웅들, 그 트르키예 공화국이 건설에 싸움을 했던 많은 그 전쟁 영웅들이 조각상들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이제 조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탁신광장에서부터 이 갈라타탑이 있는 곳까지는 이렇게 약간 내리막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걸어 다니면서 많은 구경들을 천천히 구경들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갈라타 타워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비잔틴 제국 시대 때 50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그 4차 십자군 전쟁 때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돌로 만든 탑은 1348년도에 제노아 공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이 탑이 주로 감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화재 감시를 비롯한 감시탑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탑은 여러 차례 화재나 지진으로 손상된 것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탑의 높이는 한 67m쯤 되는데요. 그 언덕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9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 전망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이트클럽도 운영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나이트클럽이나 레스토랑보다는 저녁 야경을 보러 올라가시면 될 거예요. 근데 사람 줄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야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해 뜨려고 한 1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셔야 됩니다. 4시 반 정도? 는 줄을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전망이 참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갈라타 다리는 여러분들 지금 다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사진에 보이시나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인데요. 저게 취미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고등어를 잡아서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골든온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갈라타 다리 한쪽이 구드심 쪽에는 에미뇰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는 콰라케이라는 지역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갈라타 다리 끝에 콰라케이 지역에 가면은 저기 보이는 감시탑 그 갈라타 타워 근처까지 올라가는 또 지하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하 트램인데요. 이름이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차들이 다니고 밑에는 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도 놀기 좋은, 밥 먹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탄불의 명소죠. 예, 카리에 박물관은 비잔티움 시대의 그 모스크 성화랑 그다음에 프레스코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여기도 교회죠. 교회에 그려져 있는 그 프레스코 성화, 모자이크 성화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현재 잘 남아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초 이름은 호라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재건축하고 보수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나마 모자이크화나 이 프레스코 화들이 이 지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지역이 되면서 좀 회도치를 해놨거든요. 그때 성화들을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보존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마 가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보수 중이라서 입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서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피에르로띠 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망 좋은 언덕입니다. 전망 좋은 찻집이 있는 곳인데요. 예, 말로는 19세기 말에 활동한 프랑스 소설가 피에르 로띠가 이곳에서 자주 차를 마셨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 갔다가, 피에르 로띠 갔다가 그 밑에 있는 에욤 술탄 잠이라는 곳에 들려서 그곳에서 그곳을 들렸다 옵니다. 네.
이집션 바자르는 향신료나 허브, 오일, 견과류 등 주로 이런 품목들을 파는 시장인데요. 스파이시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스르 차르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예전부터 주로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이 이제 거래되는 곳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가 터키시 딜라이트, 여러분들 이제 선물로 사실 물건들 중에 하나일 텐데 로크물 판매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주로 이제 이 시장 안에서는 잘 안 사고요. 시장 밖이 주변이 더 쌉니다. 주변이 더 물건도 많고 쌉니다. 주로 내부에는 우리처럼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으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향신료라든가 로콤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을 좀 비교해보고 맛도 비교해보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에 관한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트르키예 여행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은 제가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와, 힘들구나. 말로 무엇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저는 이제 트르키예 여행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책들이라 관련된 뭐 책이라든가 관련된 뭐 다른 자료들,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여행을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길잡이이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고요. 일정에 관련된 얘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금까지 와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네.